안녕하세요. 개수초등학교에서 전해드리는 마음이 통하는 소통 라디오 개수통통 라디오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8회차인데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12월에 나왔어야 하지만 너무도 바쁜 탓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1월이죠. 저 방학 중이라 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적막합니다만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그런지 썰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엄청 저는 적막하고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줄 알았더니 을씨년 올해죠 올해. 오늘은 저를 포함해 이 게스트를 떠나는 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두절미하게 빠르게 자기소개부터 어떻게 여기 연두부터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간입니다. 네, 오늘 하는 목소리가 이상해요. 필터 씌웠다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보름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오셨고요. 자 다음 안녕하세요. 또또입니다. 네, 또 뽀모회. 네. 원래 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초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회다 보니까 이제 다 떠나시는 분들과 남는 분 한 분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우선 늘 그렇듯이 저희 학부모회에서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2024년 학부모회에서 진행한 모든 일을 읊자면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빠르게 그냥 월별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학부모회 이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제 항상 저희가 여는 마당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인사 캠페인부터 그다음에 등하교 주차장이 좀 변경이 돼서 등하교 주차장 캠페인, 그다음에 이제 다 함께 대동놀이 저희 운동회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학부모 온 가족 그 운동회를 같이 하자라는 의견까지 있어서 다 함께 대동놀이까지 4월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는 감사 캠페인, 5월에 스승의 날, 어버이의 날, 성년의 날 다 감사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 캠페인을 했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중학교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서 제출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이 1월인데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데 적정 규모 학교 교내 설명회, 이 얘기는 저희 학교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과 이제 공동체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계속 통통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죠. 항상 이슈화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의 큰 일이다 보니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1년 이제 적정 규모 이제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활동을 하니라 사실은 학부모에서 그동안 했던 아이들 위한 사업, 학부모님들 위한 사업들을 좀 줄이고 이 사업에 집중하면서 갔고, 최종 저희는 이제 학부모 100% 반대, 절차상의 오류를 저희가 다 이제 따져 묻고 해서 저희 학교는 계속 유지되고 통폐합이 되지 않는 저희 개수초등학교는 이곳에서 계속 있게 됐습니다. 네, 그 과정이 험난했죠. 고맙습니다. 진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이시고 얘기를 한번 또 나누시기 시작하면 뭐 3-4시간 후딱 가고 그렇게 얘기 나누고 이제 거기서도 얘기가 안 끝나서 또 오후에는 다들 일이 있으셔서 흩어졌다 또 저녁에 만나서 아니면 저녁에 따로 온라인으로 얘기 나누시고 이게 참 그 잔잔한 호수 위에 아주 흔한 얘기지만 그 우아한 백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헤엄치기 위해서 밑에서 발이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그 발이 되셨던 분들이 발이었군요. 네, 학부모의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7월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만큼은 하자 해서 저희 이제 개수 전통 물놀이 데이, 방학 맞이 물놀이 데이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버님들 두 분이 빌런이 돼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격하고 마음껏 빌런을 때리고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그렇지 안 네, 그래서 들어야지. 아버님 두 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2학년 시원이 아버님과 3학년 유찬이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했는데 애들이 뗄 줄 몰랐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이제 저희가 계속 저희 중학교 문제와 이제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결국은 뭐 방학이 거의 없었죠, 사실. 예, 방학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8월에는 또 중대한 결정을 했죠. 사실상 뭐 좋은 얘기만 전달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개수통통이 또 기록, 역사의 의미가 있는 팟캐스트다 보니 저희가 8월에는 저희 학교 스쿨버스 동문회에서 지원했던 스쿨버스가 있는데 그게 잠정 중단을 하는 결정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항상 이제 유지 관리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 애를 썼던 부분이라서 이제 그거를 저희 학부모 회장님께서 되게 힘들어 하셨지만 이것도 우리의 몫인가 보다 하고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엔 다시 운영이 되냐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선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저희 개수초 학부모 차량 스티커 발급을 했습니다. 이제 개수초 구성원들이 차에 어떤 표식을 해서 이제 저희가 드나드는 거를 조금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에 CCTV가 있으니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걸로 저희 부회장님께서 디자인하셨고 네,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뜨거운 여름철에 붙이다 보니 잘 안 붙였죠. 네. 망했습니다. 실패. 하지만 겨울에 붙였더니 전 좀 늦게 붙였거든요. 네. 잘 붙어 있더라고요. 겨울에 붙였지만 방학입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저희 학부모에서 이제 공연, 신나는 예술 공연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꼬마 장승 가출기 공연이라고 아이들 모두 함께 보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구나. 그 공연자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하는 취임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학교에서 배운 취임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공연에 빠져드는 걸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는 개수가족 한마음 걷기 데이를 저희가 올해도 인천대공원에서 진행을 했죠. 아쉬운 거는 이제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재간부 회장님이 찍어주는 사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됐죠. 네. 그리고 10월에 저희 학교의 가장 큰 교장공모제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의견 수렴과 같이 진행이 됐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2월에 이제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많네요. 네. 도서후원의 책축제, 저희 도서후원의 회장님과 이제 여러 어머님들이 함께 이제 아이들이랑 즐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축제 때 먹거리 부스, 그 다음에 나무 놀이터 이런 것들을 함께 학부모님들이 운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에는 교장공모제 심사까지 이제 저희 1차 심사까지 진행이 됐고 저희가 원래는 저희 학부모 교육을 사전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많은 일들 때문에 밀리다 보니 12월부터 부모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모 교육이 12월에 3번 그리고 방학 때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우리 개수초이기 때문에 1월에 5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참고하셔서 날짜 확인하시고요. 이게 강의 하나하나가 제가 봤을 때 진짜 엄청 깊이도 있고 재미있는 강의들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은 대부분 오전 시간이죠? 네, 12월에는 오후에 했다면 11월에는 이제 아이들도 있어서 아이들 네네. 도서실이 오픈돼 있기도 해서 예,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1시간 반 운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반 잠깐 시간 내셔서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서 네, 좋은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다 전달하셨나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저희 회장님께서 못 나오신 대신에 정리를 엄청 많이 해주셔갖고 네,
네,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중학교 시흥시 중학교 배정 문제가 이제 근거리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도 지금 의견서 수렴을 냈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개초의 의견은 어떤 건지 이제 받아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과정은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쭉 들으니까 진짜 불현듯 스치듯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것 같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떠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큰 주제는 없고요.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흔한 질문과 흔하디 흔한 답변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연차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제가 질문을 짬순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런가요? 제일 많으시죠? 연식을 물어보는 건가요? 네, 그럼요. 저 구한말부터 시작을 소학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25년 2월 말자로 그러니까 35년이 되는 거예요. 35년. 네. 35년 이하 접어. 35년 대단합니다. 35년이면 그냥. 네, 그 교장 쌤은 저는 너무 또 약소합니다. 28년? 와 35년, 28년 거의. 28년? 네. 간쌤. 그럼 올해 29년 차. 네, 올해 29년 차. 차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보름달은 어떻게 되시죠? 25년? 4년? 오. 24년? 25년? 자 다들 엄청 오래 하셨네요. 오래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오래되신 우리 조상님 먼저 질문을 자 교직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학생들은 이렇게 좀 장면으로 구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 있으신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보고 이거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군요. 왜 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장면이나 순간 이런 상황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떠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를 그 중에 딱 꼽자면 경력이 적었을 때는 우왕좌왕하고 막 헷갈리고 정말 제가 봐도 안 되겠다 싶은 데가 너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좀 되면서 이제 경험도 하고 교사로서 만들어진 이후의 것들이 그래도 조금 이게 뭐가 생각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전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5학년하고 6학년은 선생님들이 좀 싫어했고, 왜냐면 그때 학급 분괴니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 학교 학생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래서 새로 부임한 학교는 대부분 5학년 아니면 6학년을 배정을 했어요. 그럴 때 어쨌든 몇몇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뜻을 맞춰서 어차피 1년짜리 5학년이나 6학년이나 해서 이렇게 1년만 있어서는 조금 학생들을 제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텀을 좀 길게 잡아보자. 그래서 같이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6학년 올라가 본 경험이 그때 그 순간이 제일 이렇게 좀 남더라고요. 그 경험과 어떤 그런 역량 같은 것들이 제가 뒤에 해왔던 어떤 교직 생활에서 좋은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실패나 그때의 좋은 어떤 성공 경험 같은 것들이 좋은 바탕이 되어서 그때 같이 했던 그런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혼자서는 학급을 뭐 우리 학급만 하면 되고 또 그런데 큰 학교는 이제 여러 학급이다 보니까
혼자 해가지고는 좋은 영향을 또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좀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럼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아이들이 올라갈 때 네. 선생님들이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고대로? 그렇죠. 예. 반 고대로? 반은 섞었는데 아, 반은 섰었어요. 네 개 반이지만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이 고대로 올라가니까 고대로? 그 아이들을 네 반 아이들이니까 4분의 1 정도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다른 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네 반처럼 이름을 다 아니까 복도에서 뛰면 김철수 딱 하면 있잖아요. 김철수 나왔어, 김철수. 아, 이거 가명입니다. 어딘가 철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름을 그렇죠, 부르면 야, 얘 이렇게 하면 그냥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선생님이 잘하신 거. 선생님이 잘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하셨고요. 다음 연두는 네. 한번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항상 있어가지고 가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턱 막혀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떠올리는 대충? 그게 대충으로 갈까요? 대충? 분명히 가장이 아닐 텐데. 저는 이제 처음 제가 발령난 첫 해, 첫 이제 교사가 되었던 그때가 가장 그래도 이제 기억이 나고요. 사실 그 해 이후로는 이제 연도들이 다 막 섞이고 기억도 섞이고 막 그런데 그 첫 해의 기억은 좀 고스란히 월별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이들도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좀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면 떠오르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을 만한 좀 계기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사가 되려고 했을 때 이제 발령이 났을 때 굉장히 포부가 컸는데 막상 이제 현장이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어떤 교사가 돼야 될 것인가를 좀 하게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고, 현재로는 이제 같이 늙어가는 아이들이죠. 이제 40대가 다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네. 힘들었어요.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여러 일련의 일들이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유독 그 해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예. 지금도 어쩌면 그때 그 첫 해를 되게 좀 힘들게 잘 이제 힘들게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좀 선물같이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첫 해. 그래 첫 해 이렇게 좀 시작을 하셨을 때는 흔히 말하는 그 이상과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 되면 학생들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잘 케어하고 행복한 교실이 돼야겠다. 근데 교실 딱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엎드려. 맞아요. 첫해 치고 첫 해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체벌도 했습니다. 체벌도 하셨어요. 체벌도 진짜였어. 마음이 아프다. 맞아요. 제 입이 망정이죠. 네. 그렇군요. 첫 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 자 보름달은 네. 언제가 흔하게 생각이 나십니까? 제일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저는 좀 이제 저한테 되게 교사 생활하면서 좀 고민하게 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서 그 기억을 항상 하는데요. 이제 2013년이고 한 발령은 10년 정도 됐고 이제 그때 6학년이었는데 두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애들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놀기 때 많이 놀았고 같이 싸우기도 싸운 아이였는데 하여튼 그 두 아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말을 안 듣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제가 이제 한 실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내 생각을 막 고민하다가 내가 너 이제 못 가르치겠다. 너 도대체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뱉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되게 오랫동안 잔상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 생활하면서 내가 너를 못 가르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뱉고 난 뒤에는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러저러한 학교에서 이런 일 많고 밖에서 막 이러저러한 일이 많았었는데 여튼 그때 그렇게 일을 말을 뵙고 나서 결과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끝냈다까지 6학년이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기 이틀 전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 또 사고를 친 거죠, 애들끼리.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안 좋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말을 뱉었던 것에 대한 반성. 또 하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집에 가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왜 그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뭐 이러저런 핑계 때문에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크게 아픔을 남았고, 그래서 그 해가 전체적으로 1년 2013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안 좋게,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 아이들의 일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 이뤄냈었고, 어떤 그냥 시간만 흘리며 보냈던 것 같은.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아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게 했던 그 한 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아직도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남고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한 해가 있었어서 그때가 이제 항상 가장 뭐 기억에 남다라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기억이 나지만 되게 이제 힘들게 보냈던 그 해가 하여튼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런 건 정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깨달았던 해가 그때가 있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랄까 자기 반성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반성의 시간을 가지실 줄 몰랐네요. 누구랑 달리. 누구는 내가 이렇게 잘했던 게 기억에 난다 했을 때 이 두 분은 또 놀랍게도.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인간이잖아요. 이게 선생님에게 앞서서 그러니까 교사에게 앞서서 그러다 보면 뭐 그렇게 잔잔하게 실수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그리고 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 성격을 아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죽했어라도 하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네. 속이 썩었는데 이제는 안 하시고 계시니까 다행인 걸로. 아유, 그렇게 속 썩인 학생들 진짜 답 안 나오죠. 하여간 뭐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제가 그렇게 속을 썩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까 연두께서 말씀하셨던 처음 학교에 이제 그 뭐죠? 네. 들어와서 네. 그때 내가 아차 싶었던 네. 사건이 하가는 뭐가 있었나요? 자꾸 이렇게 또 뒤를 캐십니까? 아까 저는 그 제일 뭐 두 분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초임교사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저경력 교사일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우왕좌왕들 마음 아팠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뭐 말씀하시라니까. 심한 건가요? 심한 겁니다. 그래요? 그 처음에 발령받아가지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벌도 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체벌이 그렇죠. 그때 월말고사도 있고 때문에. 항상 그런 시절이어서 월말고사. 6학년 담임 선생님은 그때 중학교 입시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발령받았을 때.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특혜까지 그렇게 하시고 항상 시험지로 그렇게 하시던 시절에 저는 뭐 특별히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교사들의 그 잘못 오류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많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 2번이나 얘기했는데 넌 다음에 또 왜 그래?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그걸 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네가 그걸 안 해?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월말고사 보고 나서 제가 그 받았던 교육 방식대로 떨어지면 이제 체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체벌이었나요? 종아리를 쳤습니다. 종아리.
그래서 나쁜 하여튼 선생님. 네, 그때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너 잘 되라는 거야 하면서 쳤습니다. 애들은 정말 마음 찢어지는. 그냥 아팠을 텐데. 네네네. 아유 종아리만 맞았으면 다행이죠 뭐. 그래요. 저희 때 뭐 땀 네. 걷어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종아리만. 종아리 근데 그 아이의 생각이 아직도 나요. 굉장히 힘들었던 굉장히 순둥순둥했는데 잘 됐을 아마 겁니다. 나름대로 되게 그 생각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죠. 부모님이 오셔서 항의하는 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 시골 학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속상해고 참 부끄럽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사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고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것이고 무엇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런 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부끄러운 과거를 또 이렇게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첫 부인 받으셨는데 체벌을 하셨다고. 네, 그렇게 그냥 함축하게. 보름달은 어떤가요? 좀 연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소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발령이 나는데 제대하자마자 발령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약속기간 이제 8월 23일이 제대였고 9월 1일자가 발령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학교가 좀 일찍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방학이 끝나면은 이제 발령 나기 전에 이제 며칠 전부터 가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발령 이제 정식은 9월 1일인데 이틀인가 3일인가 먼저 가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군대에서 했던 것만 단학자 사용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애들에 대해 전혀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모르겠어요. 내 버릇이 지우개가 있어서 다 지워지는 점지 모르는데 하나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거 뭐냐면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손바닥 안 때렸었는데 딱 한 대를 때렸어요. 딱 한 대. 손바닥을 이제 하나 때렸었는데 그 여자애였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논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 눈빛을 쳐다보는데 딱 한 대 때렸었는데 그때 그 눈빛이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 때렸는지 기억을 안 나고 하여튼 그 눈빛만 눈사람이랑 때렸는데 얘가 그래서 그 눈빛이 그 여자의 딱 그 눈빛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남자애들 더 심하게 때린 게 있었는데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말도 안 되게 들어갔다 시작했던 진짜 말도 안 되게 제대하자마자 이렇게 아이들 고생이 많았겠네요. 고생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우리 또또는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개수초 선생님들이랑 되게 많이 닮아 계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어떤 부분이 닮아있나요? 개수초 선생님이 다 스타일이 다르신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90년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딱 초임이셨어요. 우리 학교에 딱 처음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오시면서 저희한테 그 아침 이슬을 가리키기 시작하셨고 90년대 아침 이슬을 부른다는 게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실에서. 그리고 모듬 수업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큰 전제에다가 이제 모듬 수업을 하셨고 너희가 아는 노래를 갖고 직접 율동을 짜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반이 정말 다른 교육을 받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개수초 이렇게 저도 개수초를 다니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해서 사인도 막 확인하실 때마다 OX가 아니라 선생님은 항상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애들이 다 외우고 선생님 사인은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가시는 그 복도도 항상 선생님 뒤에 애들이 쫄래쫄래 붙어 다니고 그런 모습이 개수초랑 참 다 있다. 그때 그 선생님 첫 부임이셨는데
지금도 성함도 생각나는데 그때가 참 좋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시군요. 그 선생님이 손바닥을 세게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쳐다봤을 선생님도 것 같아요? 화를 내셨어요. 화 내시죠. 선생님 알고 봤더니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와서 손바닥 세게 때렸다.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여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요. 누구나 이제 첫 시작할 때는 실수투성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의 이제 훌륭한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 앞전 질문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뭐 하강 같은 경우는 벌써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질문은 오랜 시간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보람찬 걸 끝낸 게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거에 이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졌던 순간들이 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이제 자랑 전문 하강부터 한번 읊조려 주시죠. 네. 뭐 앞에서 얘기를 뭐 기본적으로 다 해서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교사로 지내면서 뭐 보람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뭐 가장은 잘 모르겠고 공통적으로 그 보람을 느꼈던 것들은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그 활동 자체를 지지받고 인정받은 요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개수는 사실 뭐 학부모님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면대면 또 대화를 많이 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제가 근무해왔던 학교들 중에서 뭐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썩 그 좋은 환경의 학교들은 아니었어요. 이때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균일한 어떤 생활, 경제 생활과 사회적인 뭐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로 구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오래된 그런 그 구도심이거나 변두리 지역이거나 이런 데를 상당히 좀 많이 근무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대부분의 그런 반응들 아이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내용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해도 아이들하고 척지거나 이러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워낙 사춘기에도 뭐 교사의 어떤 영향을 벗어나서 이미 동네 형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교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너무 애타고 그런 걸로 말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는 뭐 이렇게 척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정 형편에서 또 부모님들 보호자가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고 학교에서 뭐 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부모님들은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죽하면 학교에다 이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 양육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효과와 좋은 방향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하고 가정하고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보호자가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적인 틀이 깨져나가는 게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반응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학교 오시라고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연락을 해도 그렇고 참 안타깝죠. 아이가 뭐 긴급한 상황을 넘어서 아이의 좀
올바른 그런 성장 발달을 위해서 좀 하려고 해도 정말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아이가 이렇게 한 학년 올라가거나 새 학년을 가거나 그러면 뭐 담임 선생님 내년에도 해주세요, 또는 뭐 졸업을 할 때쯤 되면 졸업식에서는 이제 뵙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반응들이 그때 조금 나오는데, 어쨌든 교사로서 보면 그럴 때가 가장 이렇게 좀 좋은 보람을 느끼는데 좀 안타깝고 아쉽죠. 그게 좀 더 이게 그 과정 중에 있고 오랜 기간 그런 게 꾸준히 되면 최소한 부모님이랑 학교가 좀 같이 손잡고 같은 방향이라도 좀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바대로 좀 할 텐데, 그게 조금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제일 안타깝고,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반응이 와서 아우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덕분에 이렇게 잘 커갑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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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번 잘하셨어요 라고 졸업한 애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수업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가끔 그러네요. 가끔 해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선생님 이거 재밌었어. 이거 너무 지루해요. 지루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 판단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판단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고마워하셨다고 또 자기 자랑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네요. 연두는 좀 어떤가요? 좀 보람. 네, 저도 뭐 짜잘한 보람이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내세울 만한 보람이 또 한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사실 아이들과 좀 우리 반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좀 어려운 학구에 좀 있으면서 좀 결핍이 있다 보니 이제 뭔가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이 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거를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어딘가를 놀러 가고, 거의 뭐 주말을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눈에 너무너무 그 즐거움이 눈에 보이고 저도 보람되고 그렇게 했지만, 또 그런 것도 좀 또 일종의 약간은 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또 상황이 있는 아이들이었나 해도 좀 뭐 그런 게 있었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 또 최근에 한 뭐 10년 안쪽이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 이제 기수초등학교를 왔을 때 그 뭐 온작품 수업,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을 하면서 뭔가 내가 기획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때 그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저를 좀 성장시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좀 제가 한 10년 안쪽으로는 좀 계수초와 좀 비슷한 학교를, 이제 혁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 좀 역할을 나눠서 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 일을 마무리 짓는 거,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취감 있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주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그 어렵게 좀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들은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놀 기운이 없어요. 그 주중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그럼 그 아이들은 이제 동네 형들하고 놀거든요. 또 그런 환경이 뭐 제 얘기 같은데, 그럼 그 동네 형들이 이제 거친 것도 알려주고 재밌는 거 알려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한순간에 재밌죠.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꿈을 꾸는, 나중에 뭐 커서 뭐 나는 건달이 될 거야라는 그런 바보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주말을 보내주셨던 게, 저는 나도 좀 이런 선생님 있었으면 그때 저 오락실 좀 덜 가고 그 이상한 형들 따라다니면 심심하니까 이상한 형들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형들은 일단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마시고 하는 형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된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보름달은 좀 어떤가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저 저렇게 적었으니까 질문을 받고 보람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냥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연락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그냥 뭐 가장 최근에는 그냥 그 2014년도 그러니까 만났던 아이인데 갑자기 집에 자기 방 정리하다가 문집이 나왔다. 그래서 연락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뜬금없이 연락 올 때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누군가에게 기억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기억이 됐던 거라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억해줬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았고, 그래서 뭐 그런 연락이나 아니면 기억했던 것들이 좀 뭐 확인될 때, 그럴 때는 되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헛살질 않았나 보다, 뭐 이런 느낌들.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약간 좀 아쉬움보다도 나는 계속 이렇게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계속 교사 이 상태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 보면 이제 쭉 커가잖아요. 이제 뭐 처음에 졸업할 때는 시킨 아이들 벌써 38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에 어떤 애는 이제 22살. 되게 이제 그 카톡을 보니까 그 프로필이라 해야 되나요? 아주 한껏 못을 내서 찍어놓고 얘가 정말 못 알아보겠구나. 4학년을 만났었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억을 같이 떠올려 보는 결국은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의 기억도 있지만 또 그 순간 함께했던 나의 기억도 되게 보람이라고 하면 되게 즐거움, 보람 뭐 이런 걸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아이의 기억이 있지만 난 또 나의 기억이 또 그때를 또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보람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요. 지금 선생님께서 졸업시킨 그러니까 거쳐간 저희 큰딸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들까지 서진이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요. 네, 그렇게 지금 선생님 거기 계시네요. 그냥 아이들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거는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몇 명 받아보셨어요? 자, 숫자를 우리 누가 많이 받았나 한번 들어봅시다. 몇 명 정도 받으셨나요? 많이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제 지금이야 핸드폰이 다 있는 시대니까 연락이 오는데. 맞아요. 예. 아세요? 연락처 아시는 갑자기 질문을 기억나는 선생님 없지. 다들 그냥 그때 하세요. 저도 숨고 다닙니다. 뒤통수 항상 가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에서는 자 보람찬 순간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 또는 올해요? 네. 올해는 저희 적정학교 100% 학부모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거, 또 선생님들과 함께 교정공모제 모두 다 같이 구성원이 참여해서 또 이제 이영경 선생님을 또 이제 내보내는 거. 잘 보내드리면서 또 인수인계 받으실 수 있는 교장 선생님 모실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올해 학부모회 구성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끝까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거. 그죠, 부회장님? 네, 네. 사실 남는 건 사람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는 조금 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흔합니다. 계속. 뭐 마지막인데 뭐. 맞아요. 네. 개수초등학교 이제 선생님들께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이거 거의 학교 조회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요. 자, 학생들에게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 선생님들끼리 남기는 얘기는 뭐 따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는 자 어떤가요? 어떻게 조회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네, 여러분. 짧게. 어쨌든 개수초등학교를 떠나지만 마음은 늘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계속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주신 연두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짧게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그 질문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네. 첫 사람이 처음 대답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많이 바뀌거든요. 다음엔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길게 하셔도 돼요. 아, 아유, 아닙니다. 뭐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네. 네. 이런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렵죠? 네. 저는 어렵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질문 잘 뽑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삶의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또 앞으로도 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진귀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가 좀 그게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 1학년 때 이랬던 아이가 6학년 때 6학년 아니죠. 뭐 그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구나. 그건 어쩌면 뭐 개수의 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의 힘이죠. 시간의 힘인데 또 그런 시간을 믿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제가 체험하는 게 그렇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또 어떤 공간에 어떤 다음 개수가 아닌 다음 학교에서도 또는 그 다른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성장 잘 해 나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 내에서는 어떤 공간 내에서는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또는 주변에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또 주변에 저런 걸 보니까 또 저렇게도 하고 싶고 사실 뭐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금 이제 불안해하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대로 내 모습으로 충분한데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어떤 사회의 뭐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잣대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색깔도 좀 잃어가고 또 좀 불안해지고 또는 만족스럽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자신을 믿고 항상 자신의 성장을 이렇게 좀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컸구나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와, 재석이 들어왔었었나요? 듣다 보니 이거 내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름달 준비되셨나요? 지금 아까 이제 연두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게 떠올랐어요. 이제 수윤이라고. 걔가 이제 수윤이가 떠올랐는데 걔가 이제 그 사진은 이제 찍을 때 항상 보면 1학년 때는 그 사진이 없어요. 얘가 1학년 때 사진에. 노수윤. 응.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옆에 카메라 앵글 밖에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맞아. 학년 연락 와서 저 앵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졸업사진 맞아 6학년이었구나. 맞아요. 졸업사진 찍을 때는 단 한 명으로 이렇게 딱 서서 졸업사진에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게 아까 연두가 얘기하면서 쭉 생각이 났어요. 걔가 조금씩 그 카메라 앵글 안에 점점 들어와 가는 과정이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올랐었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말을 하고 싶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참 멋진 학교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노력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 학교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상이 그냥 개수라고 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걸 이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들만큼 어떤 처음 변화가 잘 느끼지 않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라고 하는 게 느낄 수 있는 데가 바로 교육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것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 한 7년 동안 이 학교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좀 배우고, 아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실증이 되고 아까 수윤이처럼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 학교가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 게스초등학교. 예, 감사님은 자, 저보다 이제 떠나시는 제게 말을 더 듣고 싶네요. 이럴 수가. 몇 년 다니셨죠? 네, 당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또는 거기 앞에만 얘기하고 이제 질문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그럼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는 항상 늘 얘기했지만 게스초에서는 무언가 싹을 튀어서 나가는 곳이 아니고 내 마음속 안에 수많은 씨앗을 심고 나가는 곳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싹이 언제 트일지는 본인이라든지 환경이 이제 결정을 해줄 텐데, 그래서 그 싹이 터서 진짜 우직한 나무로 자란다면 이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고, 그 외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면 아직도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자랄 텐데,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이제 이 태도라 함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나를 마주 봤을 때 그 할 수 있는 행동을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해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삶에 임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씨앗이 발화를 할지, 씨 발화를 할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태도, 뭐 영어로는 애티튜드라고 하죠. 발음 안 좋네. 그 태도를 잘 가져가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라든지 그리고 남아있는 학생들 역시도 분명히 그 좋은 태도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시키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런 말이었는데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두고 봅시다. 자, 잠시 이제 진지한 부분을 떠나서 이제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장소, 뭐 저는 좀 장소가 그리고 왜 기억에 남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를 이제 9년째 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참 다목적시를 보면서 저는 참 튼튼하다. 애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 조만간 박살이 날 텐데 튼튼하다. 9년 동안 이게 한 번도 바닥도 안 깔고 했잖아요. 튼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고 다 이렇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목적시 생각이 났었고, 그 교실도 생각이 났었고, 등등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두 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 개수 와가지고 이제 그 놀이시설 이제 환경 꾸민다고 해서 이제 체육장하고 이렇게 이제 차량만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학교에서 뭐 하나 공사하는 게 이렇게 다 엄청난 난관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구나.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혀 모르는 분야, 시설 분야 전혀 모르잖아요. 공사나 이런 걸. 근데 모르는데 막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하나 나는 게 하나 있었었고, 두 번째 기억이 나는 건 학교는 아닌데 그 저수지가 생각이 나요. 과림 저수지요. 과림 저수지하고 뒤에 산들. 이제 갔다 이제 특히 저수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물새가 많더라고요. 이제 물새? 네. 산새는 되게 작아서 관찰하기 힘든데 이제 물새는 크니까 애들이 보기 쉬워서 새를 보러 갔던 게 또 이제 하나 기억이 남고, 그다음에 이제 산에 갔던 거. 산에 갔던 거요? 네, 산에 이제 주기적으로 가면서 산의 모습도 보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학교도 되게 여러 가지 기억이 남고 그 주변도 많이 기억이 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가지지 못했던 특별함으로 남았었던 것 같고, 또 그것들이
이제 교육 활동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곳곳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목실에서 방송실이 되게 기억이 남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과림저수지는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안 가봤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이 가보셨나요? 바로 옆이긴 한데 이렇게 쉽사리 차도 싱싱 다니고 해서 네, 그 과림저수지 낚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있지 않나요? 낚시하는 분도 있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오, 왜요? 되게 왜요? 싫어하시죠. 되게 싫어해서 위험하기도 영업에 하고. 방해되잖아요. 영업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떠드니까. 물고기 도망가니까. 나중에 이제 좀 요령 생긴 건 이제 그 낚시하는데 피해서 좀 떨어져서 관찰하는.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뒤에 원래 네. 그 풀숲 늪지가 있었죠. 늪지를 그렇게 저는 그거 없앤 게 너무 안타까워요. 늪지가 정말 예쁘게 있었거든요. 네, 관리는 안 돼 있을 네. 뿐이지. 그리고 늪지라는 게 소중하다고 방송에서 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연두가 기억에 남는 장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질문지를 봤을 때 다른 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가 너무 이제 머릿속이 막 이렇게 안개처럼 그랬다가 예. 이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우리 개수초등학교에 왔을 때도 그 장소가 이렇게 너무 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줬는데 지금 이제 교문, 정문, 후문에 들어오면 목련나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 목련나무 옆에 이승복 어린이가 이렇게 뭐죠? 그 도시락인지 책인지를 딱 이렇게 끼고 이렇게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복이라고 하는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색적인 이 하나의 장면이더라고요. 그 목련나무도 좀 굉장히 다른 목련나무와 다르게 맞아요. 예. 가지가 되게 정말 예술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술적인 그 나무 밑에 이승복, 그러니까 한 어린이가 책을 탁 끼고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되게 작은 아이가. 근데 이제 그 옆에 가보면 이제 이승복 어린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요? 네, 한 번도 못 본것 그랬었어요. 같은데. 그런데 그걸 언제 없앴냐면 좀 의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예, 우리 학교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역사가 오래된 만큼 동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10몇 개 됐어요. 정말 숲풀마다 이 동상들이 특히 이제 우리 그 총동문회에서 뭐 하나씩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없애면서 이제 이승복 동상도 없앴는데 저가 이제 아침에 아침맞이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야외에 서 있는데 항상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 오면 조금 나가지만 특히 여름엔 더우니까 그 목련나무 그 아래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저에게 쓴 편지에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아침맞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저대로 그 아침맞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좀 특별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운동장을 그전 이승복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꼭 내가 그때 그 동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럼 도시락을 들고 계셨어요? 네, 뭔가 좀 그런 포즈를 좀 이렇게 함께 취하면서 좀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항상 새들이 정말 각종 새들이 우리 학교 이게 아까 이제 저수지가 가깝다 보니까 새들이 뭐 텃새도 많지만 그러니까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갈매기도 막 이렇게 있고 또 갈매기가 있더라고요. 갈매기, 뭐 기러기, 뭐 각종 정말 텃새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항상 보면서 사계절을 그 장소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를 떠나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승복 어린이 같이 서 있었던 저에 대한 자 들으셨나요? 동상 하나 지금 만드셔서 거기 아닙니다. 그래서 교장님 도시락 들고 있는 동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워주시면 그 장소가 좀 오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 장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이 좀 다른 거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예요? 바꿔서 네. 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뭐 생각나는 곳들은 되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이제 뽑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수초등학교가 도심 속에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요. 낮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면서 낮에 환경들 뭐 새도 보고 되게 많은데 저는 좀 다른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다 보면 그때 이 옛날 주차장에서 이제 올려다보는 하늘들이 되게 좋았어요. 뭐 해질녘에 그런 하늘도 좋고 또 이제 겨울에 같은 경우 해가 짧으니까 조금만 남아서 일을 해도 어둑한데 그때 볼 수 있는 밤하늘이 이제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게다가 또 방향이 너무 적절해요. 이게 학교가 남향인데 남쪽으로는 밝은 빛이 없어요. 여기가 뒤쪽으로는 공장지대나 뭐 옥길동 이렇게 밝은 빛이 많아서 오히려 북쪽 하늘은 바라보기 어려운데 남쪽의 밤하늘과 서쪽의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인상 깊고, 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사실 그 같은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그 공유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욕심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거나 부모님들과도 이렇게 그걸 느껴볼 수 있는 게 좀 좋겠다는 욕심이 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장소를 바라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핏 보니까 눈빛이 저만큼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구나. 나만 봐야 되겠다. 너무나 청아한 맑은 밤하늘색이 사실 어느 시에도 그렇잖아요. 검은 빛이 아니라 정말 아주 맑은 청색에서 이렇게 검푸르게 변하다가 어둡게 변하면서 그런 밤하늘 빛들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학교의 옛날 여기 주차장터 거기서 바라보는 하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연두는 출근할 때가 좋았고 하가는 퇴근할 때가 이렇게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퇴근이 짱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장소. 좀 오래오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곧 좋았습니다. 떠나실 텐데. 그리고 제가 질문을 뭐 2개 더 드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좀 함축하고 마지막 질문은 좀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서 또는 어디가 기억에 남나요? 갑자기요?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갈 쓱 들어오는 거. 어디에요? 어디 들어봅시다. 저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공간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그랬고, 그거 외에는 사실 전 목공실. 목공실. 네네. 저한테 목공실이 참 의미가 많습니다. 목공실 처음 만들어졌고 이제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 저도 이제 어딘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공실 가서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저를 못 찾더라고요. 저한테 쉼터인 거죠, 사실상. 이제 아셨죠? 안 보이면 목공실입니다. 무조건 찾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학년의 학부모님들도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지의 수가 늘어나고,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나의 손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개수에서 목공실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참 얘기 듣다가 다 얘기하셔서 이제 제가 찾은 건 저의 쉼터 목공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짱 박히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그럼요. 네, 목공실입니다. 다음에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목공실 가서 이렇게 탁 잡아오시면 되면 이제.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떠나시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보다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두부터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여기 게스트에 남는 아니면은 뭐 졸업하신 분들도 되고 뭐 다 포함해서 편안하게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네, 참 너무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부족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길게 벌써부터 길게 해주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까요? 엄청 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네, 아니 짧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4년회라고 하는 좀 새로운 색다른 좀 역할을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역할을 잘 했거나 해봤거나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서툴렀고요. 그런데 또 그런 서툰 모습이 또 뭐 누군가에게는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시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네, 뭐라고 더 덧붙여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마음을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늘 건강하시고 그러게요. 제가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또 개수를 떠나지만 또 아마도 또 개수가 이끄는 힘이 이끌려서 또 언젠가 또 뭐 개수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자신이 잘 없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로 한번 또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다시 오셔야죠. 네. 이게 그러고요. 나가셨다가 다시 평교사로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교장쌤으로 한 번 더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나의 길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충분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해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1년간의 우리 학부모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쭉 들으면서 제 마음이 되게 좀 벅찼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마음으로 좀 많이 의지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같이 했구나. 네. 그러니까, 뭐, 학부모회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같이 했구나. 네. 내가 했다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 내가 같이 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만 해도 많이 벅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네. 네, 이제 이렇게 가셨고요. 한 분 가셨고요. 보내버렸군요. 자, 그러면은 저기 하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청출어람이란 말이 제 얘기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청출어람이 그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타났을 때 청출어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참 보면 우리가 뭐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 현재나 미래에 뛰어넘게 되잖아요. 물론 뭐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칠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발전하고 나아간다. 저는 제가 이런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나보단 넘어갈 것이다. 제자들도 그럴 테고 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모든 다른 분들이 그럴 것이다.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부족해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곁에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의할 수도 있다 또는 정의하게 된다 이런 생각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교직에 쭉 있어 왔지만 개수초등학교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상황과 그 어떤 그런 관점을 이렇게 되짚어 보거나 다시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좀 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힘들거나 조금 흔들려도 그렇게 되면 이 가치를 조금 덜 평가해서 그렇게 될까 전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부모님들이나 내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늘 함께 하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늘 소통하시고 그게 선생님들이 됐든 학부모님 됐든 아니면 뭐 내가 기르는 자녀나 또는 함께 내 자녀와 같이 지내는 다른 아이들이나 그렇게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청출어람이니까 저는 이제 더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좀 나를 낮추고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로서 조금 더 그런 TMI를 하면 대부분 새 학교에 가서 동료 교사들의 지지를 얻고 하려면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어떤 지원과 지지를 얻으려면 항상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예,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묵묵히 나서서 해줘야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정도를 해야 다른 분들이 저 사람이 지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태도로서 이해하면서 지원군을 얻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나 또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하고도 늘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깨져야 그 사람들의 어떤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못했지만 남아 계신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이렇게 내 주변에 누군가 같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면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은 이게 우리 게스트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 좀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무엇보다 와닿던 부분은 이렇게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우리 사회는 사실 공동체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루두루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시면서 이렇게 잘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잘 갖고 가십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보름달은 마지막에 무겁네요. 마지막이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름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저 이제 써온 거는 이런 걸 써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6학년이 참 멋지다. 6학년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확 넓어지고 또 이제 가장 최고 학년으로서 또 의무감도 많이 생기고 뭘 해야 되는 역할도 보여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6학년이 참 멋진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6학년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 수많은 난관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 난관을 너무 짧은 시야로 보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성급한 결정, 물론 고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아까 뭐 하관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주변 사람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소통한다거나 해서 그 시간을 같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견뎌가고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갔을 때 또 이제 6학년 졸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오는 뿌듯함 그런 것들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남아 계신 분들한테는 아까도 뭐 말씀드린 또 조원부원이긴 하긴 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다.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없다. 그냥 계속 조금씩 해 나가는 것들이 쌓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교육인 것 같고 학교라는 공간이 결국은 갑자기 얘가 변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 계속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것보다는 뭔가를 내가 해야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사람 본성이긴 할 텐데 뭔가 나는 하지 않아서 뭔가 만들어지길 바랄 텐데 사실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본 전제는 내가 n분의 1의 역할을 한다는 이게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자꾸 이제 잊어먹더라고요. 내가 n분의 1을 해야 한다. 내 의무가 들어가야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 부분이 자꾸 이제 간과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같이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학교는 이제 그렇게 노력했을 때 꾸준하게 노력하고 실천해갈 수 있는 가장 좀 최고의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고생 많으셨다 두 분께 그래서 남가 계신 분들한테 많이 배웠다 그리고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와닿네요. n분의 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또께서는 학부모회에서 생각하는 그 n분의 1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요? 자꾸 이러실 거예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학부모회에서 뭐 사실상 회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거의 제가 봤을 땐 대표급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 많은 분이라 좀 학부모회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혹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떠나시진 않지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네, 저도 이제 학부모회를 떠날 예정이라. 왜요? 어디 가요? 저도 이제 4년 꽁실 가나요? 했으면 이제 저도 선배님들한테 학부모 선배님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운 걸 보자면 그냥 함께 손잡아주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손을 잡기까지가 되게 어렵고 잡은 후에도 그 이제 차가운 손도 있고 뾰족한 손도 있고 따뜻한 손도 있는데 같이 잡는 순간부터 체온이 전달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들인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저희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직도 흔들리고 계시고 개수의 6학년을 즐기지 못할지에 대한 불안도 있으신데 같이 가다 보면 그 손을 꼭 잡고 있다 보면 꼭 보여지는 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저희가 아까 태도 뭐 온기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그것들이 손을 잡고 있을 때 느껴지거든요. 근데 손을 잡지 않은 상태로는 사실 우리 학교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 4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잡아볼 노력 그리고 잡아서 놓지 않을 노력 그 노력들을 하는 곳이 개수의 학부모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잘하시는 게 킹받네요. 뭔가 네. 부회장님? 네. 왜? 부회장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태도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런 말이 있죠. 내 앞으로 걸어가지 마라. 나는 따라가지 않을 테니. 내 뒤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끌지 않을 테니. 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갈 것 같습니다. 흔하디 흔한. 제가 웃는 이유는 이 글귀가 여기 지금 교장선생님 컵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읽었는데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라고 하나요? 네, 맞나? 맞아요.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제 거 마이크가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오디오 시스템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리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대본대로 다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통통 라디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시작했을 때 당시 제가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하간과 단둘이 처음에 하는 게 제 최초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차 하다 보니 그러면은 여기에 학부모회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매달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알림 같은 사항이 있으면 한 꼭지로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학부모회 얘기를 꺼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부회장이 돼 있었죠, 제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기 개미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이제 학부모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방송을 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참여를 원하셔도 이제는 뭐 방송이 없기 때문에 메일도 하나도 안 왔고요. 뭐 댓글도 없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리고, 저희 선생님들과 학부모에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감을 들으며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 내가 이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시면은 그걸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마지막 방송을 참여해보신 소감을 저희 막내 선생님부터 가기 앞서 우리 또또부터 제일 막내 또또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회장님 아바타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저희 네, 회장님 어떠셨나요? 아바타인데, 저희 회장님께서는 항상 개수통통 나오고 싶으셨는데, 이제 오전에만 시간이 되시는데 오후에 이게 잡히다 보니까 매번 못 나오셨고, 이제 마지막도 이제 어떻게 스케줄 조율을 해보시려고 했는데 안 돼서, 회장님께서는 1년 정말 모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렸다. 본인이 잘 모르는 게 더 많았는데, 이제 선생님의 자문, 특히 교장 선생님과 하루에 10번 다 카톡을 하면서 지내온 시간,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우리 재간부 회장님의 이 여러 가지 도움, 사실 이제 저희 형거리 어머님이신 이제 민지 회장님이랑 친분이 없으셨어요. 불편해요. 근데 같은 나이가 동갑이란 이유로 그게 더 불편해.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 1년을 같이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임원진, 그리고 올해 저 학부모 회장님 아바타로서 이제 말을 하자면, 올해 학부모님들이 함께 이제 자주 모이게 되는 여러 일 속에서도 많이 용기를 주셨고 함께 지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고. 그리고 아직 3월이 임기긴 하지만 저희 또 내년 학부모회가 잘 설 수 있게끔 지금 올해 학부모회가 이제 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할 예정이라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개수가 돼서 감사했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감사했다. 이 마음은 계속 있었던 것들이라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교장 선생님을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재하가 1학년 때 이제 선생님 처음 오셨고 그때부터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물론 우리 남호 선생님은 고문으로 저희가 다시 모시겠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또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했다가 모일 수 있는 개수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선생님 앞에도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할 때마다 선생님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저는. 그래서 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 다시 돌아오시길. 이 말이 마지막 말일 것 같습니다. 울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너무 작으셔서 웃고 있습니다. 눈물이 잘 안 보이죠. 한데 울고 계십니다. 아이고,
좋네요. 방송에서 울어주시니까 울어준 사람도 있고 제가 효과가 좀 좋아요. 가성비 있으신데 이게 다음에도 네, 효능감 좋습니다. 아바타.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막내 저희. 네. 또 말씀하신 거 보면서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어. 내가 회장이 될 상인가? 아, 넘겨주시는 분들한테 얘기. 너무 덤네요. 또 갑자기 말 떠올랐고요. 내년 회장으로. 아닙니다. 저희 회장은 제가 아니라 또 물은 흘러가야죠. 물은 흘러가서 세물이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방송을 제가 6월인가 5월부터 참여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해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뭐 인성도 다르고 되게 여러 가지 주제,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눴던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이제 교사로서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제 같이 들어보고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이제 물론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정말 가능한 학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학교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방송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 자체는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돼요. 네, 네. 2년 전이었죠. 우리 개 기자, 수 기자 하면서. 네. 네, 잘 그때 계시나요? 이제, 네. 복숭아 농사 하신다고. 사실은 그때 저도 이제 그런 인터뷰 형식으로 누군가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봤던 좀 아주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문자화 되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되게 좀 대단한 내가 뭔가 나와 어떤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좀 색다른 체험을 했었어요. 그랬고 이제 올해 팟캐스트 이제 지금 제가 2번째 출연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색다른 체험이다. 내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어떤 나의 그러니까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뭐 의견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좀 새로운 색다른 좀 체험인데 그때 저도 그 개기자 수기자 할 때도 선생님들을 제가 일상 속에서 만나던 분들인데 또 이렇게 그 글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좀 몰랐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좀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더 새롭게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새로웠는데 이제 이렇게 올해 한 해 이렇게 팟캐스트 열어주시고 또 사실 뭐 저희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또 해주신 건 참여해 주시지 못했잖아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정말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이라 하니 또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처음 목적은 사실 일단 전 선생님들을 한 번씩은 다 초대를 해서 그 교육 철학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목표였는데 이게 또 막상 그 선생님들께서 그 뭐랄까 좀 큰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일단 꺼내지 못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초빙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부터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고 다들 이렇게 저기 멀리 돌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너무들 아시네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 많이 아쉽긴 해요. 이렇게 계속 하갑만 나와가지고 장난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올해로 이렇게 끝나기 너무 아쉽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다. 네, 자 다음 네, 새로운 방식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쉬운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간. 네. 처음에 잭이 이제 이런 그 폼을 좀 제안했을 때 제가 덥석 물었어요.
어우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맞아요. 좀 저렇게 잘 던졌을까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일상적으로 그냥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지내요,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는 사실 왼수진 사람 아니면 뭐 다 누구나 다 가능하잖아요. 뭐 길거리 만난 사람도, 뭐 버스 타다 만난 사람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 알면 이제 마음이 부담 생기잖아요. 뭐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도 나타나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 또 더 어려운 거는 나를 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전 사실 드러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편안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나를 규정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아까 이제 보름달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그 큰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나에 대해서도 좀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보여줘. 너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제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굉장히 좀 아쉽고 또 하나는 뭐 책이 계속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좋은 바탕을 깔아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주제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훌륭한 대화다.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그 주제를 정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부였다라는 생각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박제가 돼가지고 계속 남아있을 텐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계약서 쓸까요? 사인 한번.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도 있고 잘 끝내는 것도 잘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네, 잘 써왔네. 시적절하네. 그리고 과거의 배움은 터전이고 현재는 우리가 만들 작품이며 미래는 꿈꾸는 세상이다. 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등등 마지막에 대해서 늘 고뇌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냅니다. 뭔 말이야 이게. 잠깐만요. 이거 제가 써왔지만 네, 여튼 오늘이 그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정작 9년간 이 게스트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볼 거 못 볼 것도 보고 싸우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게 아직도 저는 뭐 놀랍게도 끝이라는 게 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여기 아까도 이제 카메라랑 이렇게 짊어지고 손수레를 끌고 올라오는데 아직도 너무 익숙하고 여기가 뭐 제 집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이제 마지막이 왔고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에 비해서 조회수는 너무 안 나왔어요. 섭섭합니다. 고생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카메라 들고 와서 오디오 세팅하고 준비하는 데만 거의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네,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도 사실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긴 했어요. 이게 어디 감히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드립도 치면서 방송을 할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뭐 아쉬운 거는 10회차를 계획을 했으나 8회차로 마무리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마이크 상태 너무 안 좋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네, 저는 뿌듯하고 아까 칭찬해 주셨던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게스트 한 개만 물어봐도 돼요? 아니요. 한 번만 안 물어볼게요. 되는데요. 개수를 떠나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네. 일단은 1차적으로 큰 실감은 안 나요. 실감은 안 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떠나는 마음보다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학교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가 사실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중학교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 5, 6학년 오면서 애가 점점 미쳐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얘가 중학교 가면 새롭게 미칠 건데 얘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나, 진짜 빠따를 들어야 되나, 뭐 온갖 걱정이 찾아옵니다. 특히 남학생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걱정이 커져요. 저는 그랬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뭐 지금 좀 난리를 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걸 지켜가면서 미쳐가는데 아들은 그 선이 아득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미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떠나는 마음의 그런 아쉬움보다 걱정이 더 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떠난 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생각은 날 것 같아요. 개수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개수로 가는 길 인터뷰를 하다가 한 떠난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떠났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야영할 때 찾아오고 축제할 때 찾아오고 우리 아이 있지도 않은데 와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너무 좋고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그 우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뭐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떠나는 학부모의 현재 찐 마음이고요. 나중에 이제 두루두루 기억이 남겠죠. 생각나고. 그러면은 한 번씩 찾아올게요. 네.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깜짝깜짝 놀래요. 경찰 부르지 마시고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게스트톡톡 라디오였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급 마무리로.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너무 아쉬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갑자기 또 지목하니까 또 던져야죠.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오늘 이렇게 방송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밤새나요? 떠나는 사람들도 아쉽고 또 남아 있는 분들도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매듭이 좀 돼야 된다. 물론 뭐 아주 야멸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이게 아니라 순리대로 갈 땐 간다. 잊힐 건 잊힌다. 그럼요. 또 새물은 새물이 온다.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되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득문득 떠올랐던 거는 물론 뭐 이 장소 시간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아마 이렇게 눈물 찔끔 그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게스트톡톡 라디오였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 저는 뭘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안 끝날 것 같다는 개소리 자르시는 거죠?